유 작가님 입장에서는 3연패입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그 다음에 이제 평택을 전당대회까지 3연패를 한 다음에 이제 지지자들이 아주 힘들어할 때 저희 히로뽕을 맞추러 나오신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빨리 유시민 데려와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더라고요. 정치적 고려장 시키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저번에 다리 한쪽 정도는 들어야겠구나. 많이 높아졌죠. 네. 네. 예전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좀 작정하고 이재명 정부하고 이재명 대통령 비판한 걸로 좀 모 민주당 의원 표현으로는 지지율 30%대로 가라는 그런 기도문을 외우는 것 같더라. 계속해서 그런 식의 공격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헤게모니 문제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헤게모니 싸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보다는 그런 걸 떠나서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친노 친문 계보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 이제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띄울 때는 뭐 김부겸 전 총리는 공부 덜 됐고 뭐 임종석 전 의원은 다른 직업 알아봐라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얘기를 하면서 음. 굉장히 적극적으로 띄었는데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 그건 결국에는 친노 친문의 대안 후보자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고 도구로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당선된 다음에는 뭐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의 말을 잘 안 듣고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계보가 아니었던 사람이고 우리 식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선언을 하는 그런 그림 같다. 등장곡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그 가수 이하이 씨가 오디션 프로그램인 K-팝 스타에서 불렀던 재지민 설리반의 Bust Your Windows라는 노래를 가지고 나왔는데 배신당한 연인이 느끼는 극심한 분노와 복수 심리를 표현한 노래라고 아이고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후에 그의 차 창문을 부수고 쇠 지렛대로 이니셜까지 새기는 내용인데 유시민 씨는 이 노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사다 이런 해석을 내놨거든요. 한번 대반의 장미네요 정말. 이 5, 6월에 지금 서리가 내린 것 같은데 저렇게 나오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알아줘 플러스 이재명 지지율 국정지도 떨어뜨리라고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계속 떨어뜨려서 우리의 힘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 네. 근데 돌아와인지 아예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치를 이렇게 사랑과 배신의 언어로 야, 이렇게 좋다. 묘사한다는 게 네. 정치는 이런 감정이 배제돼야 되는 영역이고 진공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정치에 어떤 그 저기 선과 악 어떤 그 종교적인 그 감성을 뒤집어 씌우는 신호인데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할 위험합니다. 수 있다. 사실은 정권에 대한 비판은 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은 어떤 네가 우리를 배신했지. 너 원래 적통 아니지. 이런 논의가 아니고 왜 우리가 지금 원래 꿈꿨던 빛의 혁명으로부터 일탈하느냐? 그렇죠. 또는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왜 중단 없는 개혁을 안 하느냐? 난 이런 비판이면은 가능하죠. 있어야 네. 된다고 보는 건데 그건 감성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공화주의 언어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거의 말의 언어의 수준은 이거는 거의 어떤 애증의 극단?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줄다름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마키아벨리라는 게 이제 정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학으로 그렇죠. 네. 이제 격상시킨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치정극의 일부로 이 정치를 대하는 겁니다. 배신, 배신자, 의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소비하고 있고. 윤석열 때는 아예 출마 자체를 봉쇄해서 오히려 여론에 앞서가던 1, 2, 3등을 다 목을 치고 저쪽에 울산 태화강만 넘어오면 김기현이 누구냐고 다 그러거든. 그 울산에서만 알지 김기현을 누가 아냐. 그 사람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경쟁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집단 했죠. 집단으로 네. 한 거예요. 이게 설령 명픽이다 뭐다 하는데 그런 임명재 같이 그 윤석열 같이 했던 거하고는 좀 경우가 많이 다르지 않나? 그렇죠. 완전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에 김기현 의원이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 4%였어요. 끌어올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못 나오게도 네. 하고 결과적으로는 과반으로 1차에 당선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네. 정무수석도 가가지고 뭐 안철수 의원한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이 정도로 연판장 돌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하지 못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의 힘이 있었냐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액션 왜냐하면 바꾸고. 마지막에 정청래 후보가 혹시 당선될까봐 초기에 눈치 보던 의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그래서 상황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같음으로 치부한 거 그러면서도 정청래 전 대표 시절에 뭐 당청 관계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라든가 자성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송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시청자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한쪽 진실만 보여준다. 한 2011년에 나는 꼼수사가 처음 이제 발생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엄청난 권력을 누렸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사실 유시민, 김어준이 왕정이에요. 민주당에서는 네. 그 왕정에 한번 이제 대들어서 이번에 한 9% 이겨본 겁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이 이재명이라는 이제 굴러온 돌로 인해 변방의 장수로 인해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극
강렬하게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이라던가 그다음에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친노 친문 쪽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전 들었거든요. 친명계 쪽에서 그냥 100원 줄 거 1000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왜 조국 전 대표 이렇게 빨리 사면하느냐. 훨씬 더 그냥 우대를 해주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할 때 일본하고 좀 좋은 우호 관계를 네. 이제 보이려고 하기 전에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해 준 거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들은 왜 하느냐? 강력한 대통령이라면 할 필요가 없죠. 눈치를 보기 때문에 주류 권력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친명계 쪽은 좀 이 원래 우리가 전통 세력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밀리는 그런 그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유시민 작가마저도 여론조사가 좀 튄 거를 좀 전제한다는 좀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지지층들이 애써서 여러 결과를 만들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마치 되는 것처럼 사실 그 표본을 20대 뭐 여성 남성 이렇게 하면 지금 한간에는 여론조사가 1인 80표 효과가 났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청년은 보정값을 매겨서 80표 이상 더 컸을 네. 겁니다. 그 표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합리화하는 거 그냥 당연시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좀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동안 그 민주주의라면서 1인 1표제를 그렇게 강조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한 게 황당한 거고 왜 어디서부터 그렇게 오냐 싶으면 사실 그 좀 쓴소리와 같이 얘기하자면 좀 성스러운 전쟁을 치를 때 이제 목적이 좀 수단을 합리화 된다는 네. 이런 기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화라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사람 좀 뿌락치로 몰아서 패도 되는 죽였죠. 그러니까 아주 과거에 그 학생 시절부터 지금 성장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권 전반적인 얘기 네. 좀 일방적으로 전해드리면은 4월, 5월, 6월 이럴 때 올해 계속해서 접촉이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아, 시도가 있었다? 뭐 정무라인은 이미 오픈이 된 거고 정무라인 외에도 다른 쪽에 여러 사람들이 만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뭐 여권 인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유시민 이사장이 닫은 걸로 저희는 좀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좀 풀려는 의지가 청와대에서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유시민 작가 쪽에서는 결국 좀 거부하는 이런 그림이 됐던 거고. 유시민 씨는 그 정부를 상대로 무릎을 꿇고 들어오라 사실상 그런 요구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고 어제 대화 양상을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을 만날 수 있으려면은 지난 재보선 때 김용남을 주저앉히거나 아니면 이번 전당대회 때 김민석을 주저앉히는 정도의 수가 없으면은 어제 느낌으로는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날 걸로 느껴졌어요, 솔직히. 이제 지금 그 구시대의 저는 상징 같아요. 논리로 제압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주변화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저분하고 같이 만나서 그뭐 쎄쎄쎄하고 보안 수사권은 뭐 절반만 살리자 뭐 이런 대안을 만들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제압하고 주변화시켜야 되고요. 유시민 작가님 첫 번째로 장관 국회의원 지내셔서 민주정권이 쉬워 보이시나요? 라고 물으셨고 두 번째로는 강남 사시고 인세 받으시니 서민 삶이 쉬워 보이시나요? 라고 물으셨고 세 번째로는 서울대 졸업하고 기득권 세월을 사셔서 세상 사시는 게 심심하시나요? 라고 물으셨고 네 번째로는 당신은 계엄 때 탄핵 집회 때 무엇을 하셨나요? 정말 유시민 얘기 듣는 것도 지겹습니다. 라는 오만한 나르시스트 유시민 강남 부자 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네. 그 낚시꾼 주제의 대통령님을 까대기로 관종놀이까지 하는데 정말로 참 못난 인간형인 것 같습니다. 유시민은 이재명 정부 탄생에 대해 스스로 지나친 희생과 묵묵한 헌신을 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 따라서 극단적인 인정 욕구의 발산이 이런 흑화로 나타나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제가 듣기에도 본인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런 노래를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어제처럼 과감하게 그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도 안 했을 것 같은데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그 로비에스피에르가 자코뱅당 네. 만들어서 혁명 동지였던 지롱드파를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길로틴으로 이어지는 공포 가는, 네. 정치는 그게 저기 왕정 세력하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혁명 세력 내부에서의 싸움인데 혁명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자꾸 어떤 개혁의 속도를 늦춘다거나 네. 또는 뭐 그 저기 적과의 어떤 투항주의적인 걸 저기 태도를 보인다든가 이런 게 순수하지 못한 태도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도려내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대로 개혁 코어 그룹식으로 네. 정통을 바로 세워야 된다. 자코뱅식 개혁이라는 게 네. 그게 자코뱅식 개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주적이 누가 되냐면 왕정복구 세력이 아니에요. 내부의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문법들을 지금 쓰고 본격적인 인신공격 예사로 넘나든 지금 리얼미터 기준으로 40% 이제 턱걸이를 했는데 네. 일간으로는 30%대가 처음으로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는 최소한 저지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걱정이라고. 이번 네. 주 남아서 이제 다음 주에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30% 아래로 떨어지면 30%로 떨어졌다가 반등한 저도 정권이 돌려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다 그래요. 소위 조국 사태 때 한번 30%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한 거의 유일한 사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부만 보는 거라고 보고.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대통령 지지율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지금 이거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것들은 40 뭐 겨우. 예, 그거는 이제 3자 곧 나와요. 왜냐하면 3차 곧 나온다고 단언을 합니다. 효과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하지만 여론조사를 당대표 선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 선거하고 예.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표집을 보면 어느 조사건 간에 진보 스스로 평가하기에 성향을 진보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50명, 1000명 중에 적어도 30, 40명은 더 많은 샘플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대통령 지지율이 45% 내외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진보 과표집이 해소되고 나면 그러니까 빠지면은 이제 그러면 3자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과 뭐 이런 민주당 설명을 좀 지지율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데. 기정사실이었어요. 그거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통계적 소음이라고요. 그런 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김어준 씨는 저 얘기를 최근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3자를 찍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 좀 이렇게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충원이 제가 느끼기엔 좀 느껴졌는데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정권에 대한 증오심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3차 찍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고 실제로 유시민이 등판했을 때 영상을 편집했던 김어준과 그 아마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 얘기를 못 참고 매불쇼에서 또 했던 어떻게 보면 그 유시민 씨라는 존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별점이 전당대회를 전후로 존재한다. 이런 정도 느꼈는데. 저주예요. 저주예요. 걱정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30% 네. 나와라. 아, 나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괄호치고 나오면 내 말 맞음. 뭐 이거잖아요, 지금. 너네 계속 이렇게 하면 더 떨어뜨릴 거야. 너 떨어진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저분들과 결별해야 새로운 지지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분들과 함께하면 최대치는 40에서 45 사이입니다. 그 소위 이제 그 내란 이후 벌어진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9%를 받았는데요. 그때조차도 불법적 비상계엄 이후입니다. 그랬는데도 49%를 받았다면 만약 그냥 붙었다면 더 적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분들과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와 함께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상당히 한계가 실링이 있는 지지율이라 이런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왜 지지율 떨어지냐라고 하면 뭐 100만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대안을 나눌 때 두 가지 있을 거예요. 진보 쪽에서는 더 분배주의적인 정책을 해서 불평등을 해결해라라고 네. 주장하겠지만 저는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그 고공 지지율의 원동력은 중도 실용 중도 보수의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 정책 때문에 간 거다. 그렇죠. 지지율이.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요. 근데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고민을 저는 해야 되고 그게 좀 멈칫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 걸 하려 그러면 이 자기 집에서 지지층 쪽에서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저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저렇게 협박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못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후보들의 뭐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경쟁력도 요인이 됐을 수가 있고 이런 거라서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그러니까 것 되게 같아요. 간교한 요설인 것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네. 사실관계 틀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정원호 후보도 뭐 명픽이라고 하지만 선거 기간 내내 명픽에서 벗어나서 소위 실용적 행정가 이미지보다는 기존의 민주당의 이념적 면모와 너무 가까워 보인다라고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 유시민 작가랑 캉캉 쳐가지고 욕 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도 다 모른 척을 하세요. 명픽이래. 나는 관계 없는 것처럼. 그랬나 싶은 거야 순간적으로. 근데 참 이 유시민 작가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어떤 언어적 배변감이라고 할까요? 그걸 못 참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한테 도움이 정말 안 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노코멘트가 아니라 따로 연락해서 제가 선거 이겨야 되니까 좀 까겠습니다. 그런 좀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유시민 작가도 좀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방송 나와서 얘기도 그러니까, 네. 적당히 하고 그래도 뭐 나는 이재명 정부를 응원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안 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싸질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팀으로서도 일을 못하는 거고 또 여기서 플러스 정청래 후보도 십자가 밟기를 끝내 못하는 결국 말 못했죠. 저 네. 진영의 어떤 한계를 거기서 보는 겁니다. 정말 선거를 이기려면 유시민이든 그 김어준이든 필요할 땐 깔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걸 못하더라고. 어제 사실 상황으로는 이 정부랑은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굉장히 공개적으로 표출했다고 보는 것이고 이쯤 되면 지금까지 유시민 씨의 조언이라고 취급을 하고 고언이라고 취급했던 그래서 마이크를 줬던 권력들 예를 들면은 뉴스공장이나 매불쇼에서 앵커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 입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 남은 시장 어제 그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님도 약간 그런 모드더라고. 이제 뒤를 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쭉 가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세계관 한 마을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 이게 참 김어준이 만든 세계가 엄청납니다.
유시민이 사이비 지식인인 것 같다. 이제 그만 좀 관심 가집시다. 백낙천 교수님께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반란 진압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유시민 당신에게 묻습니다. 개업날 당신은 뭐 하셨나요? 추운 겨울 치세스 군단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지금 당신이 함부로 나불댈 수 있는 것도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어물전 썩은 내라며 대통령을 윤석열이랑 동급 취급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라는 의견 주셨고요. 어물전 자릿세 요구하다 안 되니까 좌판 없는 동네 양아치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강훈식 비서실장 의원 워크숍 가서 제3의 길 운운한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의원 출신인 비서실장이 가서 당의 노선에 대해서 해외 사례 들어서 얘기한 게 이게 뭐 굉장히 뭐 배은망덕하고 어떻게 보면 의례에 어긋난 짓입니까? 대먹지 못한 짓이다. 국민 조건을 졸로 보는 것이다. 어디 비서실장에 가서 국회의원 160명 모아놓고 되지도 않은 훈계를 하고 그러나 이런 언어를 쓰는데 당정 간에 이루어지는 일을 가지고 네. 바깥에서 옛날에 윤석열도 연찬에 가서 의원들하고 먹고 윤석열 늦게 오면 비서실장이 먼저 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을 대리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어떤 대통령에 대한 메신저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타격을 더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리고 네. 당정 협의할 때 주요 멤버입니다. 비서실장. 그렇죠. 네. 그래서 당청 회담 할 때 말이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거는 거의 그 관행으로 굳어진 현상이 눈에 거슬리는 이게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3의 길이란 게 여기 노조 중심에서 중산층 정당으로 좀 확장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민주당은 어느 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미 원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했고, 네. 실제로 수도권 중심이 정당이 되면서 중산층 계급 정당으로서 꽤 이제 확장이 됐거든요. 탄환을 비축해야 된다. 입당하시고 일반 당원 돼 있는 분들은 다시 돈 내시고 해서 300만 당원을 만드세요. 그때를 기다려야 해요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데 그래 보면은 각 당에서 좀 이렇게 비주류로 밀려나는 사람들의 노선이 주로 이거더라고. 그치. 네. 이준석의 당원 모집할 때, 그것도 또 뭐 그때도 비슷했고 뭔가 밀려날 때는 꼭 당원들에 쫓아가서 호소하고 유인태 총장이 옛날 CBS 나와 그랬어요. 천벌 받을 짓은 꼭 당원 투표로 하더라. 요즘 여야 간에 당원 주권이란 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은 맞아요. 네. 그 어떤 강성 당원에 결집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조직된 소수를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 해서 조직되지 않은 다수를 지배하는 네. 이런 전복된 정치 이거 다 당원 주권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You will never dominate, domino when I see you fall. 이게 뭐냐? 네. 너는 절대 지배할 수 없어. 네가 추락할 때는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다. 이 당신과의 싸움 더 이상 이제 안 할 거고 위로 갈 거다. 위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겨워 죽겠습니다. 말조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말조심. 뭐냐면은 온라인에서 아하. 목소리만 높이고 실제 행동이나 책임 없는 사람들을 겨냥한 곡이에요. 뭔가 지금 정치라는 건 정말 행위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고 입으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실천적인 면모로서 정치를 직접 해서 증명을 하던가 차라리 선거에 나오시던가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하시던가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낫지 이렇게 말로 성동하는 입씨름 가지고는 사실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없다.